1915년 말 독일의 천체 물리학자 칼 슈바르츠 실트는 중력의 근원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곡률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을 물질 내부의 중력에 적용하여 태양과 같이 거대한 질량이 아주 작은 크기로 줄어들면 그 물질은 시공간도 같이 수축이 되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중력의 힘을 가진 물질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질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압축이 되어야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그 임계 지점을 방정식으로 유도하여 계산하게 되었으며, 이 방정식을 그의 이름을 붙여 슈바르츠 실트의 방정식이라 부르며, 그의 이 방정식을 우리 태양계에 적용하여 우리 태양과 같은 크기의 질량을 가진 천체는 반지름이 약 1.5km 크기로 줄어들었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며, 지구와 같은 크기의 질량을 가진 천체에 적용하였을 때는 약 0.5cm 정도의 크기로 수축이 되어야만 시공간도 같이 수축이 되면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물질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결과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여러 해 중 하나를 구한 값으로 이 값 또한 슈바르츠 실트의 해라 불리게 되었으며, 당시 러시아 전선에서 복무 중이었던 슈바르츠 실트는 편지를 이용하여 아인슈타인에게 이를 알렸으며, 아인슈타인은 이를 프로이센학회에 대신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과 방정식의 풀이 과정에서 슈바르츠 실트가 유도한 가상의 천체는 단지 이론에 의한 수학적 계산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 우주에는 실제로 그런 천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아인슈타인의 이런 생각은 20여 년이 지나도록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1939년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우주의 천체와 중력을 연구하여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수배에서 수십 배가 되는 큰 별들은 중심에게 핵융합 반응이 끝난 뒤에는 스스로 중력 붕괴를 일으켜 슈바르츠 실트가 유도한 크기의 천체가 될 수 있음을 이론으로 증명하게 되었으며, 그가 증명한 이 천체는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5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론 물리학자인 존 아치볼드 휠러에 의해 이런 가상의 천체를 가리키는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해서 검게 보이는 우주의 검은 구멍, 즉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휠러는 오펜하이머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별은 그 천체가 생성될 때 갖게 되는 그 자신의 질량에 따라 그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계산으로 증명하였으며, 그의 계산에 따르면 태양 질량의 0.08배에서 8배 사이에 있는 별들은 중심핵에서 핵융합이 끝나고 초신성 폭발 후에도 남아있는 중심핵이 초고밀도로 인해 온도가 5억도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나 여전히 원자는 그 형태를 유지하는 백색 외성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며, 대표적으로 우리 태양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질량의 8배에서 25배 사이의 별이 있다면 그 별은 초고밀도와 초고온으로 인해 원자핵의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져 중성자로 변하고 기존의 중성자와 함께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성자별이 되며, 이 별의 표면 중력은 10의 11승에서 10의 13승 kg/s의 제곱으로, 이는 지구 중력의 100억 배가 되는 가공할 정도의 압력이고, 이 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빛의 3분의 1 수준인 초당 10만 킬로미터에서 초당 15만 킬로미터 속도가 되어야 하며, 거꾸로 이 별의 어마어마한 중력에 이끌려 별에 떨어진다면 별의 표면에 충돌할 때 원자가 분해될 정도의 힘이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성자별의 다음 단계가 되는 천체는 최소 우리 태양 질량의 25배 이상은 되어야 별의 중심에서 중력 붕괴가 일어나 블랙홀이 되게 됩니다. 이를 시간으로 보면 별이 적색 거성의 단계를 지나 백색 외성이 되는 기간은 수억에서 몇백억 년이 걸리며, 더 큰 별은 적색 초거성 단계를 거쳐 초신성 폭발을 하여 중성자별이 되는데, 큰 질량으로 인해 반응 속도는 더 빨라져 수천만 년 정도만 걸릴 뿐입니다. 또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은 그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이 끝나게 되면 밀어내는 힘인 청력보다 안으로 붕괴되는 중력의 힘이 더욱 강해져 내부 압력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 마침내 폭발하게 되는데, 이를 초신성 폭발이라 하고, 이 폭발로 인해 별의 외부 표면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면서 별의 중심핵만 남게 되는데 이를 백색 외성이라 하고,
더 큰 별의 중심핵은 중력이 극단적으로 높고 초고밀도의 상태가 되어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가 바깥의 전자와 합쳐져 중성자로 바뀌며 밀도가 세제곱미터당 4 곱하기 10의 17승 킬로그램에 이르면 중성자들의 운동에 의한 밀어내는 힘이 붕괴되는 중력과 비슷하게 되어 그 형태 그대로 기존 원자핵의 중성자와 함께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성자별이 되며 태양보다 몇십 배 아주 크고 무거운 별은 이 중성자별 단계에서 기존 중성자별보다는 질량이 더 커 중력의 힘이 거의 무한대로 커져 다시 한번 중력 붕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탄생하는 천체를 블랙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중 초신성 폭발에서 별의 엄청난 질량이 흩어져 중심핵만 남은 천체에 또다시 중력 붕괴가 일어나 중성자별이 되고 다시 블랙홀로 이런 변화를 만드는 질량의 경계점에 대해 과학자들의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슈바르츠 실트는 블랙홀의 최소 질량을 태양의 1.4배로 계산하였지만 오펜하이머는 중성자별의 물리적 변수를 적용하여 태양 질량의 1.5배에서 3배로 추정하였으며 최근의 물리학자들은 태양 질량의 약 2.15배에서 2.25배라는 좀 더 정확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엔 우주관측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주기적으로 전파를 발산하는 펄사가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이라는 게 밝혀지고 블랙홀도 주변의 별을 관측하여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과학적인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성자별의 질량은 최대 태양 질량의 2배를 넘지 못하였고 블랙홀의 질량은 항상 최소 태양 질량의 5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의 중성자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태양 질량의 5배 이하의 블랙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주에는 태양 질량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구간이 존재한다는 의미였으며 이 구간을 천문학자들은 질량 공백이라 부르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1000만 개의 중성자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의 정체는 펄사 또는 그들의 동반성에 의해 그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은하와 마젤란 은하에서 약 2000개의 중성자별이 발견되었으나 현재까지의 관측으로는 모두 태양 질량의 2배를 넘지 않았으며 그 이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주의 천체들 중에는 우리 태양 질량의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점점점 심지어는 수천 배 큰 항성의 존재도 밝혀졌는데 초신성 폭발 때에 태양 질량의 정확히 딱 2배 이하만 남기고 나머지는 우주로 방출하는 것일까요? 어떤 작용에 의해 초고밀도로 압축된 태양 2개만큼의 질량이 4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 이하로만 계산하여 남기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태양의 2배보다 더 무거운 별들이 최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모두 블랙홀로 변하는 것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블랙홀의 최소 질량은 최소 태양 질량의 5배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관측 결과에 대해 여러 가설들이 나오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블랙홀과 중성자별 사이의 질량 경계의 원인을 알기 위해 가장 작은 블랙홀과 가장 큰 중성자별을 찾는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중성자별의 약 5%는 동반성을 가진 쌍성계로 밝혀졌으며 블랙홀도 비슷하게 근처의 동반성과 쌍성계를 이루는 경우가 매우 많아 연구팀은 보이지 않는 블랙홀을 찾아 질량 공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블랙홀 주위를 도는 별의 공전주기와 질량을 측정하여 해당 블랙홀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아파치 포인트 천문대의 은하의 진화 실험 데이터인 10만 개가량의 천체 스펙트럼 데이터를 분석하여 쌍성계라 추정되는 자료를 초신성 전천 자동 탐색 데이터와 비교하여 블랙홀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200개의 천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천체 J5215가 83일의 주기로 무언가를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별의 공전에 따른 별의 밝기 변화를 측정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블랙홀보다는 작은 질량의 천체를 공전하여야만 가능한 데이터임을 확인하고는
별의 위치와 밝기를 정밀 관측하는 유럽 우주국 ESA 아이아 위성과 틸링 헤스트 반사 격자 분광기로 관측하여 이 천체가 태양의 3.3배 질량의 블랙홀임을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엔 인류 최초로 중력파 검출에 성공하여 그 중력파 분석을 통한 블랙홀 관측이 급증하게 되어 태양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천체가 하나둘씩 보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측한 중력파는 대부분 2개의 블랙홀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드물게는 블랙홀과 중성자별이 또는 중성자별과 중성자별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파였습니다. 2019년 8월 14일 검출된 중력파는 분석을 통해 질량이 태양의 23배와 2.6배인 두 천체로 밝혀졌으며 무거운 쪽은 블랙홀이 확실시되었고 질량 공백 범위에 들어가는 가벼운 천체는 전파망원경 등을 통한 추가 관측에도 미스터리로 남게 되어 질량 공백 범위의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관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대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해 X선 관측에 의해서도 거성과 짝을 이룬 태양 질량의 3.3배가 되는 천체의 존재가 발표되기도 하였으나 어떤 전자기파도 관측할 수가 없어 블랙홀로 추정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2017년 8월 17일 2개의 중성자별이 합쳐지는 중력파를 최초로 검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두 천체는 각각 태양 질량의 1.1배와 1.6배로 그 후 합쳐진 천체는 태양 질량의 2.46배인 것으로 추정되어 질량 공백 범위에 들어가는 최초의 사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태양에서 4만 광년 거리의 구상성단인 NGC 1851에 있는 펄사 PSR J514의 관측 데이터는 질량이 태양의 2.35배인 고밀도 동반성이 존재를 알려주었으며 이 존재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무거운 중성자별이거나 가장 가벼운 블랙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금도 질량 공백 범위에 해당하는 고밀도 천체가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초신성 폭발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닌 중력파 관측에서 확인한 것처럼 두 천체의 병합에 의해 발생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의 질량으로 별의 일생에 의해 탄생한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질량 공백, 인류 관측의 기술적 문제일까요? 아님 또 다른 우주의 작용일까요? 우주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인 블랙홀이 실체에도 닿아 있을 수도 있으며 아직 해결하기에는 많이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